비유란 무엇인가? 시는 비유가 좋아요. 근데 모든 말은, 우리나라의 모든 말은 뭐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뭐 공든탑이 무너지랴, 뭐 말 한마디에 청량리를 갚는다, 반말은 쥐가 듣고 낱말은 새가 듣는다, 뭐 이런 말 다 비유거든요. 비유. 지금 박인선 선생님이 시조를 써오셨는데, 그리고 김경수 선생님이 시조를 써오셨는데, 김경수 선생님의 시조는 좀 멀어. 하루살이와 별과의 관계가 좀 멀어. 먼 것을 타당하게 우리한테 확인시켜주면 더 좋은 시예요. 근데 하루살이를 별과 이렇게 소근대거나 뭐 이런 것과 이야기하기는 수량이 많다는 거 빼놓고는 잘 매치가 안 돼. 그래서 저는 그걸로 시간을 많이 보내다가 잘 안 돼가지고 위에를 빼고 밑에 두 연만 가지고 이렇게 했더니 잘 되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했고요. 근데 이제 그것을 숫자 개념이나 뭘로다 우리한테 했던 간에 확인시켜 줘야 돼. 근데 우리가 뭐지? 별과 하루살이가 반짝이는 것과 좀 해충이 되는 것이 좀 안 맞는다 이거야. 반짝이는 것은 꿈이고 해충이 되는 것은 나쁜 건데 그럼 어떻게 맞춰야 되나? 그러니까 잘 어렵더라고. 그래서 비유가 좀 멀다. 이제 박인선 선생님의 시조에서 목욕탕에서 이제 목욕하는 건데, 저는 그 봉선사 연꽃을 참 잘 넣으신 것 같아요. 왜냐면 목욕탕이 이제 물에 들어가는 거니까 일단, 그리고 빨갛게 이제 연꽃이 되는 거니까, 그리고 봉선사 연꽃이 그 구정물 속에서 꽃으로 피어나는 것이고, 사람도 목욕을 하면서 때를 빌어서 꽃으로 피어나는 것이니까 이미지가 잘 맞는다 이거야. 그래서 저는 거기에서 했는데 뭐 다리가 짧고 길고 이런 것들은 사람의 이야기니까 빼버렸어요, 과감하게. 그리고 봉선사라고 하는 설정, 연꽃이 되다는 설정이니까 붉게 물든 노을에 석양이 울어주는 거를 갖다 놓더니, 내가 좀, 내가 수정을 했지만 막 머리가 쭈뼛했어요. 그랬을 때 제목 우산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으면 제목이 우산이에요. 그랬을 때 비 오는 거 또는 우산살, 비닐 우산, 무지개, 거기에까지 가면은 그것은 실패한 시예요. 남들은 우산이라고 그러는데 고추대야, 고추대. 부직갱이야, 부직갱이. 참 부직갱이 좋잖아요. 저거 고장나면 저것처럼 좋은 부직갱이 없어요. 불에 타지도 않고 손잡이도 있고, 계속 걷어놔도요 10년 써요, 저 부직갱이. 지금 불을 안 떼고 사는 세상이니까. 그 비유인데, 죽은 비유, 효과적인 비유를 하기 위해서는요, 남이 하지 않은 비유를 해야 돼요. 남이 하지 않은 비유. 이제 직유법을 보겠습니다. 위에 이 122페이지. 가치처럼 인양듯이는 아무리 좋은 비유를 해도요, 보조관념을 원관념이 이길 수가 없어. 쟁반같이 둥근 달, 꽃 같은 아가씨가 꽃을 이기겠어요? 쟁반이 둥근 게 달이 쟁반을 이기겠어요? 못 이겨. 그래서 효과적이지 못하다.
근데 은유법은 우리가 이제 권장해야 될 방법이에요. A는 B다. 계절은 5월은 계절의 여왕이다. 4월은 잔인한 달이다. 내 마음은 호수다. 에? 이렇게 바로 말하는 거. 에? 예를 들어서 박인 선생님 오늘 머리를 하고 왔어요. 아우 클레오파트라 같아 라고 하는 것보다는 클레오파트라가 오셨네 라고 하는 것이 훨씬 좋은 말이잖아요. 같아보다는 클레오파트라 같아. 아니면 그 유명한 브룩실즈 같아. 막 예를 들어 브룩실즈가 나타나셨네 하는 것이 훨씬 좋다 이거지. 그래서 바로 이렇게 청춘은 거선의 기관이다 이렇게 그렇게 하는 거. 의인법. 사물을 사람처럼 얘기하는데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같이 풀 아래 웃음 짓는 샘물같이 강은 말없이 흐른다 이렇게 하는 거. 사람. 근데 우화법. 제가 초등학교 김포 하성초등학교 강의를 갔어요. 선생님 어떻게 하면 글을 잘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돌에게 길에게 나무에게 생명을 주세요. 말을 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를 들어서 미르나무가 성큼성큼 다가와 말을 겁니다. 자작나무도 뛰어와 말을 겁니다. 이런 거. 예? 채성화가 손에 입에 손을 모으고 귀에다 속삭였어요. 아저씨 너무 멋있어요. 해바라기가 아니야 그 아저씨보단 저 아저씨가 훨씬 멋있어. 이렇게 하는 거. 예? 그 우화법이에요. 우화법. 예? 거북이는 토끼를 영국으로 데려갔다. 데려갔겠어요? 안 데려갔겠어요? 거북이와 토끼가 서로 만나지 못하는 사이예요. 근데 만나게 하는 거예요. 풍류법. 지렁이 더 밟으면 꿈틀한다. 산에 가야 범을 잡고 먹어봐야 맛을 알지. 실황면. 사람이 내게 올 때 혼자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일이야 그 사람의 과거와 그 사람의 뭐와 같이 오는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그 TV에서 맛이 날 때 혼자 맛을 내는 것이 아니다. 양념과 뭐로 같이 맛을 내는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사실은 그거 패러디 사용료 내야 돼요. 대유법. 대유법에는 제유법이 있고 환유법이 있는데 부분으로 전체를 얘기하거나 전체를 부분으로 이야기하거나 이게 다른 거죠. 인간은 빵으로만 살 수 없다. 그럼 뭘로 살겠어요? 에? 인간 밥 먹어서만 사는 것이 아니야. 뭘로 사랑으로 살죠. 삼성은 방망이하고 SK는 마운드가 강하다. 뭐겠어요? 삼성은 타자들이 잘 치고 SK는 투수들이 잘 던진다. 이런 말인데 마운드가 언덕인데 뭘 강해요? 방망이가 뭘 강해? 근데 방망이를 대표하는 거예요. 요람의 선부도. 환유법, 하일, 숙녀, 백예천사, 간호사, 별이 떴다. 우리 제가 사단 사령부에 있었는데 어떤 회의를 하면요. 별이 20개 떠요. 여단장들, 군단장들, 사단장들 다 와. 그리고 육구참모총장까지 다 와. 그러면 별이 20개, 한 20개 뜨거든. 야, 별들의 전쟁이야. 별이 떴어. 막 이러지. 별이 떴나 사람이 떴지. 성유법. 소리를 가지고 하는 제가 한번 한 것 같아요. 의태법은
시냇물은 졸졸졸졸. 예? 그 다음에 의성법은 버들까지, 아니. 졸졸졸졸은, 이거 틀렸네. 버들까지 한들한들만이죠? 예, 요거 틀려서 지워야 돼. 시냇물은 졸졸졸 지우세요. 버들까지 한들한들. 두둥실, 두두둥실, 배 떠나간다. 의성법. 학교 종이 땡땡땡, 어서 모이자, 땡땡땡. 예? 근데 그 동시 쓰거나 그 씻을 때 의성법, 무의세, 의태법 이거 많이 쓰면요 촌스러워요. 예? 모양, 소리 모양을 예를 들어서 뭐 마차가 덜컹거리고 지나간다. 이런 거보다는 집단이 잔뜩 시대는 집단이 곧 떨어질 때 위태롭다.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이거지. 대구법. 시조에서 많이 쓰는 방법이죠.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된다. 우리나라는 그 속담이 대구법으로 거의 다 해주세요. 대조법.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인간은 죽어서 이름을 남겨.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겨. 근데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는 말은 그냥 상징적인 비유예요. 호랑이가 아주 귀하니까 가죽을 사람들이 가지고 싶어하고 따뜻한 옷이 없을 때 동물 가죽은 아주 좋았거든요. 그렇지만 사람이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것을 비유하기 위해서 끌어다 쓴 상징적 비유지 가죽을 남기는지 잡아먹는지 뭐 알게 뭐야. 반어법.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노리다. 눈물 흘리겠다는 거야? 안 흘리겠다는 거야? 흘리겠다는 거죠. 이제 누가 제일 늦게 오셔서 그러면 빨리도 오시네. 그 빨리 왔다는 게 늦게 왔다는 거예요. 늦게 왔다는 거죠. 청살리 벽계수야 수여감을 자랑 마라 일도 창의하면 다시 오려니 명월이 만공산하니 쉬어간들었더니 근데 여기서 청산리 벽계수는 벽계수라는 남자도 있었고 그 다음에 청살리의 벽계수도 있었고 명월이 만공산이 쉬어간들었더니 할 때 명월은 밝은 달도 있으면서 명월이라는 기생도 있다는 거. 예? 아주 효과적으로 했죠. 활유법 보겠습니다. 활유법과 풍유법은 우화법은 다릅니다. 우화법은. 예? 활유법은 산이나 들이나 이렇게 무엇이 바위가 나와서 먼저 달려와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법에는 작은 것을 크게 부풀리는 거, 큰 것을 작게 축소하는 거 두 가지예요. 예를 들면 문틈으로 황소바람이 들어와. 근데 세상이 돈짝만해. 까꾸로. 세상에 돈짝만해요? 아니죠. 시원법. 눈에 눈이 들어가니 눈물인가 눈물인가. 오산에 가서 돈 자랑했다는 오산이다. 그리고 이제 모든 문학 작품은 과거도 현재 뭐 미래도 전부 현재로 쓰는 거야. 할 것이다라든지 했었다든지 했었었다 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가고 있다. 뛰어간다. 이렇게 현재로. 예? 먹는다. 현재로. 반복법을 조금 해드리고 싶어서요. 지금 들에는 반짝이는 끝모래빛 뒷문 밖에는 갈잎의 노래. 김소월이가 김소월네 집이 그랬다고. 연변의 약산에. 요거만 가지고 썼는데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엄마 누나 불러보니까 없는 거 혼자 있는 거야.
그러면 나중에 내가 혼자 있을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저거를 저렇게 썼을 수도 있다 이거지. 내가 추측하는 거예요. 김소를 만나보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앞에다가 한 줄 쓰고 뒤에다 한 줄 쓰니까 엄청나게 좋은 노래가 됐잖아요. 우리 저 노래 좋아하잖아요. 예? 근데 제목을 엄마야 누나야로. 예를 들면 금모래빛이라든지 갈리페 노래도 충분히 좋은 노래예요. 제목이 충분히 좋은 제목이야. 갈리페 노래 얼마나 좋아요. 예? 금모래빛 강변에서 뭐 이런 것도 아마 내가 지었으면 금모래빛 강변에서라고 지을 수도 있을지 몰라. 그런데 단순한 것이 가장 위대한 거예요. 시를 너무 잘 지려고 하지 마요. 우선에는 그냥 말로 풀어놔 버려요. 차가 굴러가는 것을 보면 빨간 차가 굴러간다, 하얀 차가 굴러간다, 뭐 까만 차가 굴러간다. 그러면 긴 버스도 굴러간다, 뭐 오토바이도 굴러간다. 그랬을 때 깸망아지가 걸어간다, 굼벵이도 걸어간다, 개미도 걸어간다. 이렇게 비유할 수 있잖아요. 처음에 그렇게만 써놓으시면 바로. 근데 그렇게 안 쓰시고 막 그 속에 있는 이야기를 막 만들어내면 너무 어려워져. 시의 시작은, 문학의 시작은 사물묘사학이야, 사물묘사. 너무 어렵게 접근할 거 하나도 없어요. 느티나무가 바람에 흔들린다, 나뭇잎이 떨어진다. 한때 나도 흔들린 적이 있다. 시험에도 여러 번 떨어졌었다. 이게 바로 나오잖아요. 근데 느티나무 또 싹이 났다. 나도 떨어져서 다른 싹이 났다. 또 나오잖아요. 그래, 이렇게 나가야지 그것을 백일장 수상법이야. 백일장에 가서 시제가 나타나면 엎드려서 바로 백일장을 쓰지 마세요. 뒷짐짓고 건덕거리면서 그 제목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거야. 예를 들어 시계라는 제목이 나왔어요. 시계. 그러면 빨리 쓰려면 시계는 아침부터 똑딱똑딱 이게 가겠지만 조금 더 쓰면 그거 무거운 짐을 지고 언덕을 올라가더니 냅다 대를 달려 도로 간다 이렇게 쓰겠지만 조금 더 해보면 어머니께서 개조식 시계를 사다 놓으시며 남자는 약속을 잘 지켜야 된다. 그래서 개종시계를 하셨어요. 내가 개종시계 보라 달렸다며 보라를 달아주셨다. 이렇게 썼는데 그 개종시계의 노력 엄청나게 노력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시간을 지켜내잖아. 결국에는 동어 반복. 옛날하고도 아주 옛날 일이었어요. 제가 그런 시를 썼어요. 옛날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살았는데 손자가 하나 있어 옛날 얘기를 해달라고 그래서 옛날 얘기를 해주는데 그 옛날 얘기 속에 옛날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살았는데 손자가 하나 있어서 옛날 얘기를 해달라 해서 옛날 얘기를 해주는데 옛날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살았는데 그 옛날 얘기 속에 손자가 하나 있어서 옛날 얘기를 해주는데 그렇게 쭉 하다가 지금 아이들은 라면을 두고 컴퓨터에 앉아서 할머니 옛날 얘기를 들으려 하지 않는다. 그래서 옛날 얘기는 우리 시대에 끝났다. 끝났어요. 절대 할머니의 옛날 얘기 안 듣습니다. 할머니가 옛날 얘기 할 줄도 모르고. 근데 저는 어머니한테 정말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아버지한테도 영향을 많이 받았지만. 가전체 문학이라고 옥루모, 홍루모, 목단, 춘전, 혈연어 이런 것들을 아버지가 많이 읽어줬고 어머니는 내간체 문학 있죠?
장홍련전, 장기전, 이런 거 얘기해 주셨고. 그때 라디오 없던 시절에,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집에 와서 맨날 사람들이 고구마 감자 가져와가지고 옛날 얘기, 옥수수 가져와서 옛날 얘기 들었거든요. 아버지가 읽어주는 소설 들었거든. 동의어 반복. 철교다리, 우리나라 국어, 잘못한 후에 그 자신의 자서전, 축구를 쳐다. 이거 틀린 말이죠. 전사 반복, 기능에 따른 분류 133페이지. 앞에 사용한 낱말을 거듭해서 쓰는 거예요. 굉장한 대단한 강조 효과를 거둘 수 있어요. 우리는 대안의 자식이라 자식이면 또한 후사 또한 대안의 후사요. 대한민국과 함께할 후사니라. 근데 이거를요, 풀이나 물이나 강이나 또는 신발이나 이런 데 응용해서 쓰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한강은 대안의 한강이다. 한강에서 나온 모인물 또한 대한민국의 한강이요. 대한민국과 함께할 한강이다. 이렇게 겹쳐서 쓰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 어디 있느냐, 선배가 어디 있느냐, 이 시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를 자꾸 하는 거죠. 도치반벽. 가정의 기쁨은 기쁨의 가정을 만든다. 현명하게 세속적이면 세속적이지만 세속적으로 현명하지 말라. 시는 말하는 그림이요, 그림은 말 없는 시다. 일단 시를 읽으면 그림이 그려지거나 흥이 나서 어깨춤이 춰지면 좋아요. 그럼 어깨춤은 음악 효과, 그림이 그려지는 건 미술 효과. 그렇죠? 서로 오고 가요. 서로 오고 가. 그 중에서 음악을 만드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어려울 것 같잖아요. 왜냐하면 난 수학하는 사람이 제일 천재 같지만 사실은 수학과 음악은 같은 종류인데 우리 국어 이 시처럼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공식을 가지고 사니까. 우리는 어렸을 때 구구단을 외워가지고 7개씩 8개 묶음이면 56개라는 걸 알고 있어요. 9개씩 3묶음이면 27개라는 걸 알고 있거든. 근데 음악가들도 수학자들도 그런 공식을 머리에 넣고 있기 때문에 그걸 알고 있어. 그래서 예를 들어 8분의 6박자면 그 한마디 안에 몇 음절을 넣을 수가 있는가, 몇 음표를 넣을 수가 있는가. 그래서 말을 자주 하는 것. 난 너를 믿었던 만큼 내 친구를 믿기에 난 부담 없이 너를 친구에게 소개시켜 그런 만남이 이렇게 하는 것은 한 박자 내에 엄청나게 많이 넣는 거야. 근데 저 들레 푸르른 솔잎을 보라. 한마디에 2개씩 넣어. 저 2박자 반. 들레 1박자 반. 이렇게. 그래서 그걸 알고 있는데 우리는 공식이 없어. 공식이. 그리고 좀 좋은 건 또 나 같은 놈이 제스 먼저 써놨어. 좋은 시인들이. 그러니까 이제 어느 분들이 그 새끼 그 공관격 김순진 그 정호성은 다 써놔버렸으니 내가 쓸 게 뭐 있어 라고 생각하시지만 그건 또 오산이야. 너무 많아 쓸 것이요. 마스크가 코로나만 잠재워준 게 아니잖아요. 우선 도둑놈들이 없어졌어. 남의 집에 갔다가 코로나 걸릴까봐 안 들어가. 에? 탈북자들이 없어졌잖아요. 국경이 폐쇄되니까 중국에 가도 비행기를 탈 수가 있고
어떻게 뭐 차를 탈 수가 있어야 하지. 통제되니까. 가는 데마다 막는데 어떻게 숨어 댕겨요. 그냥 탈출을 못 하는 거예요. 부언 반복. 중언부언한다 그러죠. 중언부언. 예? 술 먹으면요.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예? 그러고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어른이 되면 내가 이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요. 자꾸 잊어먹어. 그래서 우리 그 집안에 그 장관하신 김영치 장관이 이제 대종회 회장인데 아까 한 얘기를 우리 안상심 지파에 철로강 하수에서 골프장을 해가지고 연 8억씩 나오고 뭐 돈 얼마 받고 했다는 것을 한 10분 전에 얘기하고 또 얘기하시는 거야, 중간에. 근데 시에서는 12번 반복하면 기법이 돼요. 기법. 예? 자주 반복하면 후렴이 돼. 흥이 돼, 흥국. 렴은 반복한다는 거거든요. 전렴, 중렴, 후렴이 있어요. 앞에다가 반복하면 엄마의 누나야 강변살자 전념. 들에는 반짝이는 빼고 다 빼고 엄마의 누나야 강변살자 후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서부터 해가지고 남산 위에 저서나무 철갑을 두는 뭐 이기성과 이맘으로 쭉 하는데 후렴은 뭡니까? 대한사람 대한으로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존하세요.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건 자충수를 띈 거예요. 우리가 왜 삼천리 화려강산이야? 그 넓던 그 만주벌판 그 광개토대왕이 쓰던 부여가 쓰던 그 땅은 우리가 왜 포기하는 거예요? 우리 땅인데. 예? 쓰시면 우리 거 땅인데 왜 그걸 포기하고선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에 국한하는 거예요. 거기 개성이 풍기는 산문이 있다. 고정적 산문, 중앙의 산문이. 자꾸 산문을 저거 반복하죠. 보현해서. 수미동호 반복. 박수 쳐드립니다. 거듭 축하하노니 박수 쳐드립니다. 새들이 깨어날 때 사람도 깨어나며 새들이 잠들 때 사람도 잠들어야 한다. 이렇게 하는 거. 그 다음에 회기 반복. 애들하든지 뭐 아들하든지 아이들하든지 얘들아 너희들 중에 하나가 내가 간석으로 들어갔을 때 너희들 중에 하나가 내 얼굴에 거울을 보여다오. 그런데 죽었을 때 죽은 사람한테 거울을 보여달라는 거 그것이 진짜 시적인 거예요. 보통 사람은 죽었는데 무슨 거울을 봐. 거울을 보면 알아? 라고 하는데 사람은 그대로 있어요. 영혼만 떠나간 거야. 영혼만. 죽었다고 해서 아버지가 아닌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염을 하잖아요. 염. 죽으면 사람이 죽으면 염을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염을 다 남들이 해. 여자도 남자가 막 해버리고 자기 부인이나 자기 딸 자기 시어머니 엄마가 죽었는데 남자가 가서 그냥 막 가슴 닦고 성기 닦고 막 안 돼. 원래 우리 집안에서는요 꼭 남자아이들은 염하는 데 들어가서 염습을 배웠어요. 아버지한테. 저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내 엄마 내 그 가족을 남한테 후들려서 안 된다. 그건 부끄러운 일이다. 그러면서 염을 배우고 또 이 염습을 먹는 법, 옷 이렇게 여미는 법, 이렇게 발가락 싸는 법 이런 걸 다 배웠어요. 어렸을 때. 들어오라 그래 막. 안 들어오면 순진이 어디 가니 무진이 어디니 막 아버지들이 작은아버지 큰아버지들 막 그랬어요. 그게 난 좋은 풍습 같아요. 예? 결구 반복.
당신이 사람이여 나도 그러하며 당신이 한국 시인이여 나도 그러하며 당신이 한국의 지식인이여 나도 그러합니다. 이런 거. 동어 반복. 사람아 사람아 그리운 사람아. 노래죠, 노래. 그렇게 해서 반복을 했는데요. 비유법은 뭐 예는 저기고요. 그런데 어느 때보다도 제가 사명감 가지고 열심히 해드렸어요. 박수 한번 주세요. 네, 그래서 2020년 1학기 수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